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 조혜진입니다. 요즘에 진짜 추억에 네. 빠져 사는 것 같아요. 옛날 사진 자꾸 보게 되고.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 저 스크랩도 좀 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보게 되고. 맞아요. 오늘은 어떤 뉴스가 나올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자, 이번에는요. 12월 23일로 가볼 텐데요. 먼저 196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68년 1월 23일) 미국의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가 승무원 83명을 태우고 북한의 한 40km 거리를 동해 공해상에서 업무 수행을 하던 중 북한의 초계정 4척과 미국이 2대의 위협을 받고 납치됐습니다. 이때 북한 측의 위협 사격으로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도발적인 북한의 납치 사건에 대해 미국에서는 즉각적인 강경한 보복 조치를 취하라는 여론이 비등했으며 온 세계도 충격적인 큰 사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이게 최대 규모의 북한 납포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무원들이 납치됐을 때 얼마나 두렵고 또 힘들었을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네요. 맞습니다. 이미 세계가 공분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정말 큰 문제가 됐어요. 네. 이제가 도발한 푸에블로 사건으로 준엄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그나날. 이제의 어벅에는 어벅으로 천년전쟁에는 천년전쟁으로라는 주체조선의 엄숙한 대답이 당당히 울려나와 온 세상을 경탄시킨 것은 무엇 때문이었던가. 북한은 이 사건을 마치 미국이 불법적으로 침략적인 도발 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것처럼 대내외적인 선전을 펼쳐 최대한 이용했고 사건 발생 후 11개월이 지난 1968년 12월 23일 북한은 판문점을 통해 승무원 82명과 유해 한 구를 송환하고 푸에블로호 함정과 거기에 설치된 비밀 전자장치를 몰수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좀 문제 삼고 미국 법원에서 최근에 이제 푸에블로호 납포 관련해서 판결을 내렸는데요. 네.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면 북한이 푸에블로호 승무원과 가족, 유족 등 171명한테 23억 달러를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법원이 북한 내린 그 배상 판결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라 그래요. 네. 근데 북한이 이 금액을 배상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이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배상금을 받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북한이 직접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도 좀 낮기 때문에 미국이나 해외에 흩어진 북한 자산이 압류되면 이 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993년 12월 23일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1993년 겨울 부여의 능산리 고분군 근처에서 주차장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발굴 현장에 계속 흘러드는 논물을 고랑을 파 끌어내면서 힘겹게 작업을 하던 도중 잘게 부서진 기와 조각이 한 연구원 눈길을 끌었습니다. 뭐지? 혹시 뭐 산삼이나 이런 중요한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맞아요. 네. 1m 정도 파내었을 때 불에 탄 흔적이 있는 기와와 뭔가 뚜껑 같은 것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시간 만에 온전히 드러내는 데 성공했고 그것은 형태가 완벽에 가깝게 남은 금동대 향로였습니다. 무려 1300여 년 동안 땅속에 파묻혀 있었는데도 녹이 쓴 흔적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와, 1300년을 땅속에서 버텼다고요? 네, 근데도 녹도 슬지 않고 정말 깨끗했다 그래요. 와. 백제 공예품의 진수인 복례산 향로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머리를 틀어 올린 용을 조각해서 받침을 삼고 몸체는 연꽃 위에 솟아난 복례산을 표현한 신선의 세계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1300여 년 전 백제의 장인이 한 땀 한 땀 공들여 새기고 조각하고 모양을 냈던 금동대의 향로는 1996년 5월 30일 국보 287호 지정과 국립부여박물관에 소장됐습니다. 와, 나중에 한번 어떤 건지 직접 보러 가봐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마지막 과거 여행으로 가볼 텐데요. 그런가요? 1972년입니다. 1972년 12월 23일 장춘체육관에 모여서 단일 후보에 대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박정희 2357표, 무효 2표로 박정희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는데요. 대통령 박정희. 이 당시에 유신 정권이 있었던 시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10월 유신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단일 후보만 출마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말 그대로 관제 간접 선거였기 때문에 선거의 의미는 사실상 없었는데요. 유신 이전 대통령 선거는 원래 국민 직선이었지만 1972년 11월 이른바 10월 유신으로 불리는 제7차 헌법 개정이 국민 투표를 통과하면서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서 헌법도 개정하고 국민의 선거는 그냥 형식적인 거나 마찬가지였군요. 네, 맞습니다. 1972년 12월 15일 대의원 선거를 치르고 2,359명의 초대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했으며 12월 23일 이 대의원들이 장춘체육관에 모여서 진행하는 통일주체 국민회의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단일 후보에 대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문제는 이때 대의원들이 모두 관변 성향 후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의 이념을 뒤엎은 이른바 군부 독재의 서막이 시작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가 우리나라의 뼈아픈 역사의 시작이었네요. 반독재 민주주의 때문에 다들 힘든 시기를 보냈으니까요. 그럼요. 5.18 민주항쟁이나 4.19 혁명,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의 이런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영상실록으로 네. 과거의 그날로 한번 돌아가 봤습니다. 정말 네. 뭐 보니까 가슴 아픈 역사들이 좀 많았어요. 네, 오늘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 재미난 뉴스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죠? 네, 열심히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